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기억. 이건 위근우 의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 방송 관련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가 축소된 가운데 진행된 이 4.16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을 생중계로 전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기억, 책임, 약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또 4월이네. 달력이 넘어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고 신호를 보내잖아. 우린 애들 생일 그리고 애들이 올라온 날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아프잖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애들한테 가도 상관없지만 그럼 애가 물어볼까 봐. 엄마 도대체 왜 그랬대? 애들이 왜라고 물었을 때 말해줄 답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숙제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길이지만 한 손엔 아이 손잡고 다른 한 손은 우리 가족들 서로 손잡고 그렇게 다시 가볼까? 애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숙제 그거 다 할 때까지. 18 애띤 얼굴로 수학여행을 떠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새 24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아이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진상규명 하나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가 7주기까지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또 부재 기억, 또 감독판을 이제 방영하는 등 이런 기억의 중요성을 되짚은 편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날 4.15 총선이 있었고 거기 아마 방송사의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4.16을 좀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와중에 어쨌든 MBC 같은 경우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이 6주기 기억식을 생중계했고요. 또 이제 그 부재기억 감독판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더 많은 가족들 또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한 번씩 또 그 마음을 나눌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지상파 여러 방송에서 이것을 중계방송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유일하게 MBC만 했다는 것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또 이어서 그 몇 시간 뒤에 편성했던 부재의 기억 감독판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현장을 고스란히 이제 볼 수 있는 영화였잖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침을 내려갔어요. 새 이름이 뭡니까, 새 이름? 최월후요, 최월후. 현재 지금 자해로 약 45도 50 정도 둘렀습니다. 야, 이거!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배에서?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네.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러면은 첫날 일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예, 예. 정말 힘든 탈출이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지키는 누군가는 없었어요. 얘들아, 집에 가자! 용서할 수가 없어. 배 안에는 300명 넘는 학생들과 승객들이 남아 있었지만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는데요. 세월호 사고 초기 정상적으로 퇴선 명령이 내려졌다면 5분 만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절반 이상이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지시해야 했었습니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전전긍긍 발을 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세월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그런 역할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영방송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의 어떤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체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사, 어떤 뭐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전달해주는 이른바 이제 사회유산 기능을 하거든요. 전수 기능. 그래야지 나중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입소문,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출발 비디오 여행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난달 19일 영화를 봐야 할 이유를 짚어주는 이유 있다 코너에서 청춘 액션 영화 공수도를 소개했는데요. 이 영화는 IPTV에서 처음 공개됐다가 흥행세에 힘입어 스크린 역주행을 펼친 작품입니다. 출비 특유의 재치 있는 구성에 톡톡 튀는 나레이션을 더해 이유 있는 입소문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심상치 않은 입소문으로 뒤늦게 스크린에 걸리게 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IPTV에서의 흥행세가 개봉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공수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 함께 보시죠.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다 잘라? 열심히 공부한 애들한테 불공평하잖아. 컨닝 거절했다고 흠씬 두들겨 맞던 소년. 그때 느닷없이 나타난 가공할 무술 실력의 소유자. 그녀의 정체는 나? 네가 우리 애들 때렸니? 일진놀이 하는 애들한테 몇 마디 해준 건데. 일진 선배가 그녀를 찾아오고 뭐야 이거? 지가 안 와? 단번에 제압당한 센 언니. 그 모습에 종구는 결심을 굳힙니다. 양채영, 너처럼 강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 힘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총이는 무능이다. 최배달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최배달 선생님 영화도 있는데 봤니? 바람의 파이터? 재영의 아빠가 운영하는 공수도장 등록. 올라와. 손날치기. 고수의 손날치기는 사실 진짜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나도 파가 들어갈 맛이야. 그럼 명파 너? 열심히 공수도를 연마하며 진정한 무도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그들. 그녀 덕분에 모처럼 평화가 지속되던 어느 날. 너 학생회실로 오라는데? 나? 학생회장 진혁의 호출. 들어와. 이 전학을 왜 왔나 했더니 이 전에 학교에서 사발 크게 치셨네. 뭐야 너?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헌데 회장이라던 녀석. 진짜 싸가지고 없구나 너. 선배님, 채영이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재빨리 학교를 향한 그들. 채영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왜 깝죽거려갖고 이렇게 크게 만드노? 이제 진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시간. 치사하게 때로 덤비는 녀석들을 상대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채영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간만에 제대로 터진 청춘 코믹 액션 영화. 정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 같은 처음 맞아야 된다는 줄. 네, 이번 출발 비디오 여행의 이유 있다 코너,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편을 보면서 이유 있다가 존재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이제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영화의 유통 구조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극장에서 안방으로 가던 이것이 안방에서 극장으로 가는 유통 구조의 경로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준 것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왜 이 그 공수도란 영화가 IPTV에서 극장으로 갔는지를 꼼꼼히 짚어줬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역주행의 그 전철을 타게 할 수 있을까? 뭐 자본도 작고 또는 뭐 이렇게 규모가 너무나 화려한 거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템을 제대로 잡는다면 이런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 있다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들을 좀 주로 소개를 이때까지 좀 해오면서 놓치면 아까울 만한 작품들을 계속 소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스크린으로 역주행한 작품을 좀 소개해줘서 좀 많이 이렇게 놀라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극장가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스크린 독점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극장에서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유 있다 코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지만 강한 영화들을 좀 꾸준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 모두 소비에서 모든 걸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IPTV라든가 이제 뭐 넷플땡땡류의 여러 이제 OTT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몰라.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17일 방송된 편의중계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10대 트로트 가수왕 대전 2탄으로 꾸며졌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악 트로트로 이목을 끈 김사나 양이 농구팀과 축구팀의 편애에 힘입어서 최종 우승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우승곡 몰라의 주인공으로 낙점되었습니다. 10대 트로트 가수왕 대전 결선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몰라 노래를 오늘 듣고 이거를 바로 부른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1시간 연습하고 심사위원들도 지금 긴장된 모습, 과연 본인의 노래를 그렇죠. 누가 가져가게 될지 지금. 친구 몰라의 주인공은 단 한 명. 김사나 친구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밝아졌네요. 자, 우리 김사나. 짜라짜라짜라짜.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를 너무 몰라. 오, 스타트 좋아요. 밀고 당긴 날이 얼마 그런데도 몰라. 박현우 작곡가는 지금 눈을 감고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좋으실 시간인가 봐요. 왔다 갔다 하는 참 깨끗하네요. 몰라요. 미워 정말 미워 큰 소문에 속지 말아요. 자, 몰라. 자, 마무리. 몰라 가슴밖에 나는 몰라. 1위 후보곡 몰라였습니다. 신곡 몰라 주인공은 김사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편의중계 트로트 특집은 정말 트로트가 요새 대세라고 하잖아요. 화제인 만큼 자체 최고 시청률인 6.3%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화제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요. 둘 다 매력이 넘쳐 불어. 둘 다 이쁘고 고생했어요. 사나양 몰라 대박나길. 몰라 하루 종일 들었네요. 대성할 듯 음색 너무 좋아요. 노래가 주인을 잘 찾아갔네요. 또 반면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트로트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지치네요. 편의중계도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특집은 안 보게 됐습니다. 뭔 재미라고 노래만 몇 주째야 다른 것 좀 해주지. 네, 우승자 김사나 양은 물론 출연자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 많은 반면에 트로트를 소재로 한 예능에 대한 피로감들을 이야기하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중계의 10대 트로트 가수왕 대전 특집,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작은 이벤트였지만은 있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판소리 출신도 있고 흥신흥왕도 있고 음색 깡패도 있고 이제 몇 년째 트로트 거의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합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즘 트로트가 먹히니까 트로트로 해서 그냥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기획적으로 좀 완성도 있는 기획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 의원님하고 좀 이제 생각이 결이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흥행에 잘 되는 컨텐츠가 딱 나오면 이거를 내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좀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안 하자니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할까 말까의 고민의 기로에는 항상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의중계는 그 고민의 결과를 소박한 오디션의 형태로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 요인들을 집어넣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주는 담백한 저는 맛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행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은 이 세 팀, 농구팀, 야구팀, 축구팀이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탈락을 하니까 농구팀과 축구팀이 합세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 아까 집에 간다고 그러더니 안 갔네. 우리 쪽으로 오신 거예요? 예. 자, 우리 사나 김사나 갑니다. 몰라. 짜라짜라짜. 축구팀의 응원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입니다. 충농팀입니다. 충농팀. 예. 자, 콧소리.
농축팀이죠. 중농팀이죠.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도 뭐 잔잔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댓글과 비슷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트로트 한 번 다루고 또 연애를 또 두 번 다뤘다가 다시 트로트를 다루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가 왜 보기 시작했더라? 왜 관심을 가지고 왜 어떤 부분에 소감을 느꼈더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제작진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편해중계에서 더 다채롭고도 편해중계다운 기획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